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전업투자연구 소장님의 부동산 법인 강습 계속 보시죠. 또 이제 투자의 기초의 핵심은 레버리지죠. 레버리지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레버리지는 지렛대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보통 레버리지를 굉장히 많이 써요. 이제 FX 마진은 레버리지 1대 400이라고 얘기하거든요. 400배를 놓고 써요. 그러면 우와 엄청난 도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선 옆에 거 먼저 볼게요. 10억짜리 상가가 있어요. 수익률이 8%고 대출이자가 4%예요. 그러면 레버리지를 안 썼다는 거는 100% 자기 자본이라는 뜻이에요.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이걸 특히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 약간 나이 많으신 분들, 그러신 분 있죠? 무조건 부동산을 대출 안 끼고 하겠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출 끼면 죽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투자금 10억 하면 연수익 8천만 원 하죠. 그러면 1억당 800만 원씩 벌어요. 진짜 수익률 8%예요. 그렇죠? 레버리지 2배를 쓴다. 1대2를 쓴다. 그건 뭐냐면 내 자본 하나하고 합친 자본, 총 자본이 2배라는 뜻이기 때문에 투자가 5억이고 대출이 5억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형태죠. 그러면 연수익이 8천만 원 똑같이 납니다. 근데 이자를 얼마 내야 되냐면 5억에 4%이기 때문에 2천만 원을 내야 돼요. 1년 기준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8천만 원에서 2천만 원 뺐기 때문에 6천만 원만 이익 났고 여기는 8천만 원 이익 났으니까 이게 이익이라고 계산은 바보들도 계세요. 근데 나는 투자를 5억 했죠. 그런데 이럴 때는 뭘 해야 된다? 레버리지를 2배로 썼기 때문에 투자금 5억, 남은 5억 또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똑같은 수익률이 납니다. 또는 투자금을 줄여서 투자하는 방법이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투자 1억당 1200만 원 12% 수익률이 가요. 요 8%하고 4%에서 레버리지를 쓰면. 왜? 레버리지를 썼기 때문에 수익률이 더블로 올라가서 16%가 돼서 4%를 빼니까 12%가 수익이 나요. 이 정도는 그냥 팍팍 계산이 되셔야 돼요. 레버리지 4배를 쓴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2억 5천만 넣고 나머지 75%는 대출로 하겠다. 풀로 땡긴 거죠. 75%. 연수익 똑같습니다. 이자는 올랐죠. 그렇지만 투자당 이익은 훨씬 올라가죠. 이렇게 레버리지를 쓰게 4배만 써도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400배를 쓰면 얼마를 벌겠어요? 대신 레버리지를 많이 쓰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투자금 2억 5천밖에 안 됐는데 7억 5천인데 아파트나 상가 가격이 6억이 됐다. 그러면 뭐가 돼요? 날아가겠죠. 경매당하겠죠. 이거를 레버리지 투자할 때 마진콜 당했다 그래요. 이제 FX라든가 이렇게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자산 가치 하락이 됐을 때 손절이 돼요. 부동산은 거의 경매로 넘어가고요. 투자 상품은 마진콜이라고요. 마진이 부족해서 전화가 와요. 원래 손님 돈이 부족해요. 돈 좀 넣어주세요. 이게 마진콜이에요. 정확하게는 마진콜이 아니라 솔드 아웃이에요. 강제 청산됐다는 거예요. 강제로 시스템에서 청산해요. 코인도 마진 시스템이 있고요. 코인에서도 이렇게 강제 청산 많이 해요. 주식도 하죠? 주식에서도 어째요? 미리 대주에서 샀는데 돈 안 갚으면 날짜 안에 돈 안 집어넣으면 강제 청산하죠? 그래서 레버리지 2배 했을 때는 어째요? 상가 수익률이 대출 이자보다 높기 때문에 이게 수익률보다 대출 이자보다 수익률이 낮으면 안 돼요. 레버리지 쓰면 그 얘기고요. 수익률 3%인데 대출 이자가 4%인데 대출해갖고 하면 바보가 되는 거고요. 이건 당연한 거니까 설명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레버리지는 자본을 지렛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자기 자본의 이익률을 높인 거예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에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10억의 자산가, 5억의 자본가. 누가 더 부자일까요? 10억의 자산가? 레버리지 4배 쓰면 10억의 자산가잖아요. 실제 2억 5천밖에 없잖아요. 투자금. 5억의 자본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자산이냐 자본의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회계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제가 한번 넣어본 거고요. 아무튼간 레버리지를 사용할 때 자기 자본을 마진이라고 하고요. 이 마진이 부족할 때 전화 오는 게 마진콜. FX는 400배까지도 투자가 가능해요. 그래서 1억짜리 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헷갈리는 거예요. 자산하고 자본을 많이 헷갈리세요. 빚도 자산이에요. 나는 10억짜리 자산가야. 근데 9억이 빚이야. 그래도 10억짜리야. 자본은 1억입니다. 그럼 부채 비율은 1억 대 9억. 900%짜리죠. 뭐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제 강의 재밌다라고 얘기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요. 왜냐하면 공부를 재밌게 배우셔야죠. 원리를 아셔야 이게 투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막 머리를 쓰고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기초적인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다음 단어가 잘 넘어가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씩만 좀 신경 써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투자 기초.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기본적인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이걸 많이 헷갈리는 거죠. 주식 1,000만 원을 투자해서 연 60%. 친구가 60% 수익률이 돼요. 주식 투자로. 자동 매매로. 600만 원. 그때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무슨 개념이 있죠?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손실에 대한 위험도 감소하죠. 상패당하면 어때요? 빵원 될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비해서 수익률을 보죠. 그래서 600만 원을 벌어요. 부동산 투자. 2억을 투자해서 2년 후에 4억이 됐어. 총 2억을 벌었어. 대단한 투자 아니에요? 이렇게 따지면? 근데 이걸 연으로 한 사람은 얼마 안 돼요. 왜냐하면 100% 수익이 났지만 연으로 하니까 50%밖에 안 나니까 주식보다 덜해요. 무슨 얘기냐면 주식으로 2억 투자를 했으면 더 벌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하는 해외 구매 대행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월 프로그램 사용료가 10만 원씩 돼요. 자동으로 등록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자기가 상품도 등록하고 물건도 자동으로 팔아줘요. 저는 뭐만 하면 되냐면 내 사업자만 빌려주면 끝나. 그래서 사업자를 자동으로 등록하는데 5년 동안 주소지를 써야 돼요. 그게 제가 하고 있는 공유 오피스 개념이에요. 비상주 서비스. 그래서 우리가 법인을 만들 때도 집으로도 만들 수 있지만 공유 오피스를 빌려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해외 구매 대행을 제가 22만 원에 1년에 사용료를 받고 임대를 해줘요. 제가 여기가 보통 1년에 사업자를 최하 200개에서 300개 정도 내거든요. 그러니까 봉이 김선달이 따로 없어요. 물 퍼다 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60평짜리 상가를 하나를 빌려서 사업자를 지금 300개를 내고요. 순이익 1,000만 원 훨씬 높습니다. 투자비 굉장히 적고요. 아무튼간 뭐 그렇게 하는데 거기 있는 고객들 중에 해외 구매 대행 자동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요. 이분들이 5년간 이 주소지 사용하는 돈을 110만 원 정도 5개. 그래서 사업자를 집에서 하나 냈고 자기가 전입되어 있는 집 주소로는 통신 판매와 공짜로 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 냈고 자기 거 5개 돈 주고 내서 6개 사업자. 이렇게 내면 10만 원 사용료를 내더라도 순이익이 한 50만 원이 나요. 이 50만 원이 얼마 안 나잖아요. 사업자를 6개를 했는데 50만 원 나는데 그런데 이거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내가 출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상품을 등록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상품을 파는 것도 아니고 내가 관리하는 것도 없단 말이에요. 끼케 하루에 5분 정도 투자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손해가 얼마예요? 120만 원. 왜? 10만 원씩 사용료 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주소지를 1년 썼는데 사업자 안 돼 있어 날리면 230만 원 날려요. 근데 50만 원만 벌면 연 600을 벌어요. 그럼 수익률로 투자 대비로 하면 수익률 260%예요. 대단하잖아요. 이런 거에 비하면. 투자비도 얼마 안 들고. 뭐 단점은 있어요. 아무리 많이 투자해도 최고 수익을 몇 억씩은 못 벌어요. 몇 억 벌려면 좀 힘들어서 안 돼요. 아무튼간 그래도 뭐 저희 같이 하는 실장이나 팀장들 같은 경우는 사업자 16개, 뭐 10개씩 해가지고 직장 관두고요. 해외 구매 대행만으로 뭐 월 180 정도 순이익 내고 있어요. 거의 업무 안 하고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하고요. 사업자 16개인데 뭐 이것도 뭐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산 부동산 투자로 산 법인에 그러니까 법인으로 산 아파트죠. 아파트가 내가 소유주잖아요. 그럼 또 거기다가 무상임대 계약서 써가지고 사업자 얼른 하나 내요. 세입자가 있든지 말든지. 뭐 아무튼 굉장히 많은 편법은 아니에요. 합법이에요. 남들 보면 그렇죠. 아무튼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어때요? 괜찮잖아요. 오늘도 200만 원 투자해서 사업자 7개 만들겠다는 여자분 3분 오셨어요. 그래서 200만 원씩 600만 원 냈는데 이 600만 원 낸 거를 제가 공유 오피스 벌었어요. 그래서 오늘 번 돈이 순이익이 한 400 정도 돼요. 공유 오피스로. 3명 방문에. 엄청난 수익률이에요. 저희는. 그냥 주소지만 팔고 그렇게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파이프라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해요. 해외 구매 대행도. 나중에 공유 오피스를 왜 제가 차리게 됐는지도 부동산 투자 때문에 한 거고요. MPL 강의를 하기 위해서 공유 오피스를 해요.
뭐 잠깐 얘기를 들면 NPL도 제가 6월 25일 날 광주에서 할 건데 NPL이 뭐냐면 부실채권이기 때문에 은행이 가지고 있는 근저당을 사가지고 와서 경매에 입찰하는 사람 대신에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상가 가치 많이 떨어진 것들을 대출을 일으켜서 공짜로 사들여서 그 상가에서 수익을 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연구한 게 공유 오피스라면 구분 상가 텅텅 비어 있어도 3층, 4층이나 6층, 7층이 텅텅 빈 상가. 그래서 상가가 10억짜리가 5억이 됐어도 내가 들어가서 이자를 내고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이템.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개발하면 되겠다. 그래서 공유 오피스를 시작한 거거든요. 저는 부실채권으로 상가를 공짜로 먹기 위한 투자 공부를 하다가 필요한 게 공유 오피스. 공유 오피스를 운영하려면 해외 구매 대행이 필요하겠다 해서 이런 아이템들을 다 개발을 해낸 거예요. 제가 찾아서. 업체를 찾고 분석을 하고 그 업체하고 얘기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돈을 벌 것인가. 그래서 제가 다양한 투자 방법을 연구하고 있어서 전업투자연구소예요. 이것도 제가 공부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고요. NPL도 그렇게 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고요. 많은 투자자들한테 가르치고 있는데 뭐 경매하면 하는데요. 경매 저한테 2시간만 배우면요. 초급과정 배울 필요 없을 만큼 제가 가르쳐드릴 자신이 있어요. 그런 건 또 그런지도 또 설명 나중에 드릴게요. 아무튼가 그래서 수익 금액이 중요한지 수익률이 중요한지 이러거든요. 우리가 양도세가 70%대잖아요. 1,000만 원 벌면 700을 세금을 내고 300을 떼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와 세금이 너무 많으니까 못하겠다 이래요. 그럼 자동차 1,000만 원짜리 하나 팔면 300만 원 남을 것 같으세요 회사가? 안 남아요 300이. 그럼 괜찮은 수익률이에요. 700을 세금을 낸다고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수익 금액도 중요하고 수익률도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기서도 보시면 수익률로만 제가 이걸 하는 건 뭐냐면 너무 수익률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죠. 수익률은 높아 260%. 그렇지만 총 버는 금액은 600밖에 안 돼요. 수익률은 낮아도 어때요? 수익 금액은 커요. 물론 시다고 투자 기간이 상관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투자하실 때 계획을 세우시라는 거고요. 투자 기간 1년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하는 게 가장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죠. 경매를 한 바퀴 돌리니까 3개월 걸리니까 내가 4바퀴를 돌리겠다. 이건 좀 과한 거야. 그럴 경우에는 1년에 한 2바퀴 정도 돌리겠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투자 기간이 길면 길수록 여유자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으로 주식 장기 투자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투자 기간이 길면 길수록 여유자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돈 많은 사람들 계속 돈을 버는 이유가 뭐예요? 토지 경매에 50%까지 떨어지면 돈 많은 사람 그냥 사요. 10년, 20년 되면 오를 거니까. 나 돈 많으니까 이 돈 없어서 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지. 우리가 하려면 투자금이 그만큼 여유가 있으면 그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투자를 5천만 원, 2천만 원 갖고 투지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야. 2천만 원이 여유자금이라 해도 너무 적잖아요. 다른 걸 하기에는. 그래서 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투자 기간하고 자금 같은 거 수익률 계산 잘 하셔야 돼요. 뭐 국밥집과 오마카세. 제주도에 가면 조그마한 식당에 2명이서 식당 차려놓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단가도 얼마 안 비싸요. 풀로 와도 한 달에 300도 못 벌어요. 근데 2사람이 안 잡고 있어요. 국밥집. 어떻게 돈 벌어요? 콩나물국밥. 이미 말아진 거에다 반만 말아주고 어때요? 10분, 5분 만에 먹고 빠져나가죠. 그래서 어때요? 회전율을 높여야죠. 그러면 회전율이 낮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가가 높아야 돼요. 오마카세처럼. 한 사람이 왔을 때 한 테이블에. 이게 하루에 한 테이블밖에 못 받아. 그럼 한 테이블에 50만 원을 받아야 30일 내내 영업에 1,500이에요. 근데 국밥집 5천 원짜리 팔아도 200명, 300명, 300명, 뭐 김밥집 2천 원짜리 1,000명, 2,000명 팔면요. 훨씬 많이 벌어요. 물론 힘들죠. 피곤하고. 그리고 회전율이 높으면 손절도 빨리 할 수가 있어요. 안 되는 상품 같은 거 얼른 팔아도 돼요. 그게 무슨 얘기 주식을 할 때 그러거든요. 회전율이 높아.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럼 과감히 포기를 하고 수익 나는 걸로 빨리빨리 올라타야 돼. 근데 부동산은 어때요? 손절을 해야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손절을 안 하기 때문에 회전율을 높이기가 힘들어요. 잘못 사면 갖고 있어야 돼요. 제가 상가를 할 때 제일 하는 말이 있어요. 상가는 사겠다는 놈 나올 때 팔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못 판다.
이게 룰이에요. 안 팔릴 때는요. 아무리 좋은 조건에도 안 팔리고요. 팔릴 때는요. 가격이 높아도 금방 팔려요. 어떻게 팔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조금만 욕심내고 안 팔죠. 진짜 그거 끌어안고 있는 사람들 몇십 명 봤어요. 아무튼간 손절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회전율의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손절이 없기 때문에 회전율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오마카세, 똘똘한 한 채를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장을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뭘 하겠다는 거예요. 국밥주처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오마카세를 못 하는 거 단가가 높은 걸 할 수가 없으니까. 기업 투자를 5억짜리, 3억짜리를 못하고 광주에 살거나 부산에 살면 서울 거를 못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500만 원짜리 갭 투자된 거를 50개, 100개, 1000개라도 때려 넣어서 회전율 높여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걸 연구하면 되냐면 작은 갭으로 여러 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똑같은 수익률을 내겠구나. 그러니까 법인을 여러 개 만들어야 돼. 그럼 법인을 여러 개 만들려면 법인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겨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다? 법인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기장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들고 운영도 어렵고 뭐 투자비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돈 들어간 게 너무 많네요. 그래서 제가 연구한 게 뭐냐? 그래 그러면 투자하는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하면 법인을 여러 개 만들어서 수익 내겠구나. 그래서 어쩌냐면 저는 법인 기장료를 월 5만 원에 법인세 조정까지 포함해서 월 5만 원. 연 60만 원만 내면 법인세, 부동산 법인, 세금, 기장까지 세무 기장 다 해줘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맞추면 돼요. 그러면 법인은 만들기가 쉬워지고 많이 만들어서 회전율을 높이는 수익을 올리면 되니까. 아무튼간 수익률은 손실 위험도가 높을수록 높은 수익률을 추구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렇지만 하이 리턴에 작은 위험만 감수하려고 하는 아이템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 현혹되면 대부분 상하게 당해요. 그다음 부동산이 단점이 하나 있어요. 복리가 안 돼요. 주식은요. 얼마나 웃기냐면 하루에 0.3%씩 해서 영업일만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에서 3만 원만 벌어도 그 다음날 103만 원 투자해서 또 3만 300원만 벌어도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하다 보면 1년에 100% 수익이 나요. 복리가 돼요. 회전율이 높기 때문에. 근데 부동산은 회전율이 낮아서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단리 수익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수익률을 계산할 때 단리인지 복리인지. 복리일 경우에는 수익률이 그래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다음 편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